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교통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한 번 결제하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원페이 올 패스 영구 착수와 화물차 과정은 10톤이 넘어야만 단속이 되고요. 또 군용차량 도로교통법 과태료가 8,600만 원을 미납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출발할 때 한 번만 결제하면 목적지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네. 바로 패키지형 교통수단 통합 결제라고 하죠. 어떤 맞습니다. 시스템인가요? 네, 지금은 요금 체계가 복잡한 이 모빌리티를요, 네. 이용자 편리에 맞추는, 즉 이동 수단으로서 타박시킨다는 게 이 단위 플랫폼의 목적입니다. 네. 현재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에서 호평받고 있는 이 통합 결제 시스템은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기반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교통수단만큼이나 교통수단 역시 운영사별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상호 정산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이번 목표고요. 지금의 그 교통수단별 예약이나 별도의 또 결제 진행까지도 이 단일화하는 MAAS, 즉 모빌리티 에이즈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국토교통부가 결제 시스템 단일화 연구와 실험 운영 등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MAAS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네요. 예, 요즘 와서 이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 국토교통부와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한 번 결제로 버스와 철도를 병행 이용하고 또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 혼용이 구현되는 원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제의 핵심은요,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또 수요자 중심적인 경로, 마침형 이런 교통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과 또 기술 개발 실증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은요, 아무래도 이제 통합 결제 기술 개발과 또 시범 운영을 위한 R&D가 이런 연구 과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빌리티 수단을 통합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교통수단별로 다른 운영사 간의 통합 요금 정산일 것 같은데요. 과연 네. 신뢰할 수 있을까요? 네, 지적하신 문제는 이제 지문과 또 홍채 또는 안면 인식 등의 이런 바이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또 QR코드 같은 개인 디바이스 인증으로 풀어간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인증 예약된 모빌리티 사용자를 1차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요, 이제 말씀하신 통합요금 정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이제 발표인데요. 네. 기술 평가는 모집된 사용자가 검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제주도 등 그 관광지와 또 서울 같은 이런 복잡한 도심으로 나누는 이런 시범 운행에서 이제 판별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버스와 철도, 자전거로 이어지는 도투도 개념이 O2O라고 그러죠, 요즘은요. 네네. 이제 생각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재정립된 대중교통 기반이 여행으로 이어지게 되면요, 끊김없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의미죠. 시임레스 트래블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제 O2O 요지가 이제 현실로 구현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앞으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도로 파손을 막는 도로법에는요, 5톤 네. 트럭에 15톤을 실어도 과적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과적이 아닌 것으로 통용될 정도라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과적 단속은 목적은요, 도로시설과 안전보호차에 국한된 도로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담당 부서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과속 단속을 하는 승합차나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단속 장치들도요, 안전주행보다는 도로에 가해지는 중량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포장도로를 보호하는 도로법과는 달려 자동차 안전주행이 우선이죠. 이렇게 목적이 다른 과속 단속의 초점은요, 기준에서부터 기묘한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짐 실은 화물차 전체의 무게가 40톤이면 바퀴 한 축당 가해지는 무게는 10톤이다. 이 무게를 넘으면 과속 단속이 되겠지만 네네. 이 안에 들어가면은 과속이 아닌 게 되고 말았습니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네. 근데 이게 노면 강도로 볼 때요, 축당 10톤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네. 도로 파손이 안 생긴다고만 보는 셈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근시안적인 얘기인데요. 네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5톤차가 8톤을 실어도 아까 말씀드린 축당 10톤이 이하가 되면 단속이 안 걸리는 건
당연하다는 게 운전자들의 그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적재 중량을 표시하고 있는 의미는 이와는 아주 중요하고도 다르죠. 교통안전이 주 목적인 경찰의 그 도로교통법에서는요, 적재 용량 대비 10%만 넘게 되면 과적으로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 10%가 초과하는 것은 중요한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자동차의 성능의 한계인데요. 네. 그런데 안전우위에 인정했었던 것이 바로 축장치의 보강, 추가 허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남용되면서 이제는 과정을 양상시키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는데요. 10톤 이상을 실으려고 축을 더 만드는 개조를 하는 현실에서는 과적 의도가 묵인되고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적재 중량 추가는요, 안전주행과 직결되는 조향과 또 제동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 그럼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우선이죠. 네. 자, 근데 하지만 중량을 측정할 장비가 없는 경찰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단속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과속, 단속 장비도 또 국토교통부 수요이니까 네네.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윤대중으로 가름되는 현장 단속 기준은 좀 느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령 그 박스를 실은 차량이라면 한 개 박스의 무게의 그 전체 개수를 곱해서 나오는 수치로 총 중량을 산출하는 방법이죠. 더 큰 문제는 화물차 운전자와 또 화주의 동상 이몽인데요. 기사는 단속이 돼도 5만 원의 그 과태료만 내면 되고요. 네네. 화주는 5톤 차량에 10톤을 넘는 화물 시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생된 과열 경쟁은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을 낳는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태료가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네. 조금 더 많이 실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생길 것 같네요. 화주가 네. 오케이 안 해주니까 이제 네네. 뭐 하나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럼요. 뭐 무릎 쓴다 그런 얘기 되겠죠. 아, 참 속상하네요. 자, 근데 네. 경찰 단속을 겁내지 않는 이 과정이라고 해도 연료 소모도 많을 테고요. 뭐 브레이크나 차에 무리가 가는 건 당연하고요. 게다가 만약에 네, 사고가 맞습니다.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운전자 몫이잖아요. 네, 오롯이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대전 안녕 IC 인근 도로에서 점거된 2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보철 조각이 2대의 승용차 주변으로 쏟아졌습니다. 네. 승용차 운전자와 어린이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왜 25톤 화물차가 넘어졌을까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네네. 일단은 과적을 의심받는 조사를 받는 것이 이제 화물차 기사분들이고요. 네. 또 모든 게 운전자 책임이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일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화물차 운전자들의 그 볼멘 목소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이 네. 경찰이 지난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군용 차량 과태료 부과 결정이 냈죠. 자, 네네. 그런데 국방부 과태료는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서요. 네, 매년 그 1000여 건의 과속이 발생되자 지난해 9월 경찰의 그 교통정산 시스템에 군용 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송 기능을 이렇게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부족한 예상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적인데요. 네. 군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7월 기준 미납 과태료는요, 8,600만 원이 되고요. 국방부는 예산 문제와 사병 탓이라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은 주정차 위반이 이제 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속도와 신호 위반은 7만 원. 그래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국방부는 이제 법무부에 과태료 납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부 부대에서는 간부들이 각출을 해서 과태료를 납부를 하거나 뭐 지휘관 활동비로 대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 봐요? 예, 뭐 그런 부대도 있고 네네. 또 아닌 부대도 있으니까 이제 뭐 8,600만 원의 돈이 이제 체납이 됐겠죠.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과태료에 대한 별다른 예산이 실증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해명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의무 복무하는 운전병이 교통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것을 이해하는 대한민국 부모도 없을 것이라는 그럼요. 얘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납부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불합성실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군용 차량 과태료 부과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운전병도 운전자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네. 일단 뭐 보험도 이제는 다 이제 가입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무적 차량이죠. 군인 차량 그럼요. 하면. 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법무부에 이제 판결이 나면 네. 뭐 따를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좀 이렇게 불합리성의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한 번 결제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원페이 올패스 영구 착수 관련 소식 알아봤고요. 화물차 과적은 10톤이 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군용 차량 도로교통법 과태료가 8,600만 원 미납을 했다는 소식까지 세 가지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